그동안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까지. 매번 절망적이라고 여겨졌던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극복해왔죠. 인도 카르나타카주 방갈로르에 거주하는 소년 아비냐 아난드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점성술사이자 예언가다. 그는 베다 점성술의 고대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독특한 능력으로 유명하다. 아비냐 아난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2019년 8월. 당시 14세였던 그가 2020년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6개월 전에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속 기간과 영향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왔다. 아비냐 아난드는 또한 자신의 예언이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저의 목적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 경고를 받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적중률은 세계 점성술계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높다. 그의 가장 유명한 예언인 코로나19 팬데믹 예측 외에도 그는 수많은 국제적 사건들을 정확히 맞춰왔다. 2020년 초 그는 3월부터 5월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그는 백신 개발 시기와 팬데믹의 점진적 완화 시점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그의 예언은 주목받았다. 2021년 초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과 급락을 예언했고 실제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이 그의 예언대로 움직였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상승도 미리 경고했다. 자연재해 예측에서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그는 2021년 인도의 극심한 폭염과 홍수를 예언했고 2022년 파키스탄의 대홍수도 미리 경고했다. 특히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들의 증가를 일찍부터 예측해왔다. 국제 정치 분야에서도 그의 예언은 주목받고 있다. 그는 여러 국가의 정치적 변화와 지도자들의 운명에 대해 예언했고 많은 경우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그의 예언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의 최근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세계 전쟁의 종료와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것이다. 그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걸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전쟁들이 모두 종료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화성과 토성의 배치를 보면 2025년 말경부터 전쟁의 에너지가 급격히 약해집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충돌, 중동 지역의 분쟁들이 모두 정치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목성의 평화로운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전 세계적 평화가 한반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설적이게도 다른 지역의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는 천체 배치상 한국이 매우 특별하고도 위험한 시기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될 갈등의 성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도와 파괴력은 실제 전쟁 못지않을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갈등의 본질에 대한 그의 해석이었다. 베다 점성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과 악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두 세력 모두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예언한 악과 악의 대결에 대해 그는 더욱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한국 내부의 두 거대한 권력 집단 간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한다. 라후와 케투의 영향하에서 한국에 두 개의 강력한 세력이 형성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베다 점성술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다. 라후는 물질적 욕망과 권력욕을 상징하고 케투는 파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두 에너지가 한국에서 충돌하면서 전례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세력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권력 구조 내에 깊숙이 뿌리박은 집단이라고 묘사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정치, 경제, 언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국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두 번째 세력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단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존 체제를 완전히 뒤엎으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할 방법들이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두 세력이 모두 국민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양쪽 모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거짓된 약속을 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자신들의 권력 확장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갈등의 결과에 대해서도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다. 결국 이 중 한 세력이 승리하여 한국의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냐 아난드는 완전히 절망적인 미래만을 예언한 것은 아니다. 그는 2027년에 한국을 구원할 특별한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목성과 금성이 가장 강력하게 결합하는 2027년에 한국에 매우 특별한 영혼이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지혜와 카리스마를 보일 것이며 성장하면서 한국을 어둠에서 구해낼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미래의 지도자에 대한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기운을 가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존재만으로도 평안함을 느낄 것이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통찰력을 보일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이 아이는 10대 후반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가 가질 도덕적 순수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욕이나 물질적 욕망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국 국민의 행복과 평화만을 추구할 것이며 그의 진정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자의 등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7년에 태어나더라도 실제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 20년에서 3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의 혼란과 동시에 중국에서도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중국의 지도자가 2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수성과 화성의 대립 배치로 인해 중국에서 권력 분할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2명의 지도자가 서로 다른 지역과 세력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에 대해서는 현재 권력 구조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사람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과 전통적인 공산당 세력을 대표할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것이며 기존 체제 유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사람은 상하이나 광둥성 등 남부 경제발달 지역에서 나올 것이며 더욱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젊은 층과 기업가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두 지도자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권력 분할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세력 간의 대립이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 정책과 대외 관계에서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분열이 중국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이다. 외부에서는 하나의 중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일본에 대한 예언은
그의 모든 예언 중에서도 가장 암울하고 구체적이다. 그는 일본이 앞으로 연속적인 자연재해를 겪게 될 것이며 이것이 일본의 마지막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성과 라후의 강력한 결합으로 인해 일본에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일본에 내려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재해의 구체적인 순서와 횟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언했다. 먼저 3번의 대규모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북 지역, 두 번째는 서남 지역, 세 번째는 도쿄만 일대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5번의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모두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단층대에서 발생하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화산 폭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2번의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을 것인데 하나는 후지산이고 다른 하나는 규슈 지역의 화산입니다. 특히 후지산의 폭발은 일본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재해 이후 일본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 연속적인 재해들이 모두 끝난 후 제가 점성술로 일본의 미래를 보려고 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그는 이를 카르마의 법칙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베다 철학에 따르면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일본이 과거에 행한 많은 행위들, 특히 다른 민족들에게 가한 고통들이 이제 카르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와 2차 대전 중의 행위들을 언급했다.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벌인 침략과 학살, 그리고 자연 파괴 행위들이 모두 우주적 차원에서 기록되어 있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군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정책을 지속하는 등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일반 국민들은 죄가 없지만 집단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참회와 변화가 있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해의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모든 재해들은 2026년부터 2032년 사이에 집중될 것입니다. 특히 2028년과 2030년이 가장 위험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의 내부 갈등, 중국의 분열, 일본의 재해가 모두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예언했다. 목성의 이동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권력 균형이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안정된 구조가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내부 갈등으로 고통받지만 결국 이를 극복한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며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중국의 분열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하나의 강력한 중국이 두 개의 약한 중국으로 분할되면서 미국의 상대적 지위가 다시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약화 또는 소멸은 태평양 지역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며 호주, 인도 등의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제적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중국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며 한국은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모든 격변이 2030년대의 새로운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시기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명명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은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며 중국은 분열을 통해 오히려 더욱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전망을 제시했다. 일본이 모든 재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변화도 예언했다.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종료되고 다극화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특히 인도와 한국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30년대에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어 인류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 혁신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비니 아난드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의 준비 사항들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외부의 혼란이 아무리 심해도 개인이 정신적 안정을 유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준비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므로 개인들은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내부 분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개인적 이익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국제 관계에서도 균형 잡힌 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느 한 강대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비니 아난드는 자신의 예언이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겪게 될 시험은 분명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 민족이 가진 강인함과 지혜를 생각할 때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2027년에 태어날 구원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비록 그가 실제로 지도자 역할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에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나타나 한국을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주적 관점에서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개별적인 사건들만 보면 혼란스럽고 무서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산고의 과정입니다. 아비니 아난드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 도우며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와 도덕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 직업 출신일 것이다. 백두산에서 모두가 놀랄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야, 너 요즘 표정이 계속 심각한데 또 무슨 예언 영상이라도 봤어? 그게 이번엔 정말 충격적이야. 이유밍천이 백두산에서 2마리의 봉황을 봤다는 환상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정말 소름 끼쳐. 백두산에서 봉황? 그게 뭔 소리야? 중국 쓰촨성 깊은 산골에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13세 소년 예언가 리우밍천이 최근 백두산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10월 초 자신의 비밀 계정을 통해 이 특별한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다. 저는 명상 중에 영적으로 백두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백두산은 한민족의 영산이자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위치한 신성한 산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답고 의미 깊은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리우밍천에 따르면 그는 평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인 한국과 북한의 운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해왔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70년 넘게 분단된 상태로 있는 민족이 언제,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는 단편적인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한반도의 미래를 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백두산 환상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환상 중에 백두산 천지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백두산에서 느낀 에너지에 대해 감동적으로 묘사했다. 백두산에는 정말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느끼는 자연의 기운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한민족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에너지였습니다. 그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우밍천의 환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두 마리의 봉황이 등장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매우 상세하고 감동적으로 묘사했다. 갑자기 백두산 천지에서 두 마리의 봉황이 날아올랐습니다라고 그는 증언했다. 첫 번째 봉황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몸에는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음과 양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서로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빛깔이 장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황에 대한 묘사는 더욱 흥미로웠다. 두 번째 봉황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이었고 가슴 부분에는 별 모양의 무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이 봉황에게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날개만 있고 왼쪽 날개는 없었습니다. 리우밍천은 처음에는 이 장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곧 깨달음이 왔다고 증언했다. 태극 문양의 봉황은 대한민국을, 노란 별 모양의 한쪽 날개 봉황은 북한을 상징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봉황의 상태는 현재 남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해석했다. 태극 봉황은 완전한 형태로 자유롭게 날 수 있지만 별 모양 봉황은 한쪽 날개가 없어서 제대로 날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현재 남한은 자유롭게 발전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리우밍천의 환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두 봉황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두 봉황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서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했다. 태극 봉황이 먼저 별 모양 봉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극 봉황이 자신의 왼쪽 날개를 별 모양 봉황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순간 별 모양 봉황도 완전한 모습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두 봉황은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봉황은 이전의 두 봉황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크기는 백두산 전체를 덮을 정도였고 빛나는 정도도 태양과 같았습니다. 합쳐진 거대한 봉황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더욱 장관이었다. 새로운 봉황은 태극의 음양과 별의 빛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몸에서는 무지개 같은 오색 빛깔이 나왔고 날개를 펼칠 때마다 온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신성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봉황이 한 일이었다. 거대한 봉황은 날개를 크게 펼치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에서 수많은 빛의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의 가루는 한반도 전체에 내려앉았고 그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통일된 한국이 온 민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우밍천은 자신의 환상을 바탕으로 남북 통일의 구체적인 시기까지 예언했다. 그는 2026년 중순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 시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백두산의 기운과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가 2026년 중순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제가 환상에서 본 바로는 그 시기에 우주적 차원에서 한반도에 특별한 에너지가 집중될 것입니다. 이는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이 시기의 특별함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026년은 여러 가지 우주적 주기가 겹치는 해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적 순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지구 자체의 에너지 변화가 모두 하나로 수렴되는 시점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수십 년 후에 나올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또한 통일이 가벼운 정치적 합의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통일은 영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통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2026년은 바로 그런 영적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통일 과정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 봉황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것처럼 남북한도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무력이나 강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남북 통일 이후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남한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남한만으로는 세계를 주도하기에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물론 남한도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려면 더 큰 영토와 자원, 그리고 인구가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통일이 가져다줄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자원과 인력과 결합되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가 창출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세계 5위 안에 진입할 것이고 기술력에서는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한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남한이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인정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등 각 시대마다 한국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지도자의 특이한 기운 구조. 리우밍천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지도자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지도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이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개인의 카리스마나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한국의 지도자는 반드시 국민들의 힘이 모여야만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잃은 지도자가 빠르게 몰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지도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특유의 집단 에너지 시스템 때문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와는 다른 공동체적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될 때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남북한 주민 7천만 명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을 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우밍천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이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 국민들이 정확히 절반과 절반으로 나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이는 일반적인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가치관, 세계관, 미래관에서의 근본적인 대립이 될 것입니다.
이 분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제가 환상에서 본 바로는 그 분열의 정확한 원인이나 내용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운명이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분열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열의 규모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국민들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뉠 것입니다. 한쪽은 완전히 다른 쪽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대립할 것이고, 사회 전체가 마비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지도자를 민족의 치유자라고 명명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어떤 정치적 배경도 가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일 것입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열된 국민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등장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분열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거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한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중국 지도자의 돌연한 실종. 리우밍천의 예언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 지도부의 급격한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는 현재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종적을 감출 것이라고 예언했다. 중국의 현재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단언했다. 이는 사망이나 사고가 아닌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은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큰 정치적 압박이나 개인적 깨달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질 것이고 권력 공백 상태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지도자 실종의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제시했다. 중국 내부의 여러 문제들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현 지도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사회 불안, 국제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실종 후의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중국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중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군인 출신 장군의 부상. 리우밍천은 실종된 지도자의 후임으로 군인 출신 장군이 중국의 새로운 주석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변화가 2027년 3월에 공식화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군인 출신의 장군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이 사람은 현재 중국 군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중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부상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가질 것입니다. 더욱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대외 관계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군인 출신답게 강력하지만 동시에 유연한 외교를 구사할 것입니다. 권력 이양 과정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2027년 3월에 열릴 전국인민 대표 대회에서 이 장군이 정식으로 국가주석에 선출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며 중국 정치 시스템의 큰 변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중국 전체에 미칠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지도자 하에서 중국은 더욱 안정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중국의 기운 변화와 두 가지 가능성. 리우밍천은 2027년 3월 지도자 교체와 함께 중국의 근본적인 기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는 이 변화가 두 가지 가능한 경로 중 하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2027년 3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변화를 통한 안정화이고 다른 하나는 거대한 자연재해를 통한 강제적 변화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군인 지도자가 성공적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개혁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새로운 황금 시대를 맞을 것입니다.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사회 안정을 되찾으며 국제적으로도 존경받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더욱 극적이었다. 만약 정치적 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하늘이 직접 개입할 것입니다. 중국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며 이를 통해 강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연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지진, 대홍수 또는 화산 폭발 등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클 것이며 중국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따르든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 이후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백두산에서 본 두 봉황이 하나가 되는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했다. 그 장면은 분열과 갈등이 결국 통합과 조화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민족도, 동아시아도, 그리고 전 세계도 결국 그런 아름다운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어려움들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통일 전에 있을 분열의 위기도 모두 더 큰 통합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모여서 민족의 운명을,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움과 분열보다는 사랑과 통합의 마음을 가질 때 제가 본 아름다운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백두산 봉황 환상과 그에 따른 예언들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통합과 화해, 평화와 협력의 정신은 분명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임에 틀림없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한 민족의 여정에서 그의 예언이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예언가, 또 그런 얘기야? 너 요즘 그런 거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이 사람이 전 세계 3대 전쟁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중 2개는 언제 끝날지까지 정확히 말했어. 그럼 세 번째 전쟁은 뭐라고 했는데? 그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야. 보이지 않는 전쟁이래. 그것만이 아니야.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오는데 이번에는 불과 연기를 동반한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 명의 지도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예언도 했어.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42세의 브랜든 빅스는 지난 5년간 국제 정세에 관한 정확한 예언들로 주목받아온 현대 예언가다. 그는 자신을 예언가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통해 전 세계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브랜든 빅스는 또한 개인적인 예언보다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 전체에 관한 거시적 예언에 더 집중한다. 그는 현재 인류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믿으며 이 시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브랜든 빅스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그의 지정학적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2년 초 그는 동유럽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의 예언과 일치했다. 특히 그는 이 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또한 전쟁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상했지만 그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장기전 양상을 정확히 예측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예언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여름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는 이 충돌이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을 바꿀 것이라고도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예언들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그는 2023년 초에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2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그는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과 동부 지역의 허리케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언을 해왔다. 경제 분야에서도 그의 예언은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3년 말에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브랜든 빅스의 최근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3대 전쟁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그는 지난 10월 초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에 대한 상세한 환상을 공개했다. 저는 환상 중에 지구 위에 3개의 큰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그 중 2개는 점차 작아지며 꺼져가고 있었지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 주변에는 수많은 작은 불씨들이 튀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그가 본 3개의 불꽃은 각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각각의 전쟁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종료 시점과 방식도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이 세 전쟁이 단순히 개별적인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각각의 전쟁이 끝나는 방식과 시점이 향후 국제 정치의 판도를 결정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전쟁의 결과가 21세기 후반기의 세계 질서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한 이 세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야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평화가 될 것이며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협력과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랜든 빅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6년 4월에 종료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는 이 예언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다. 저는 환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들판에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그 꽃들은 일반적인 봄꽃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특별한 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종료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6년 2월부터 양측 간의 비공식 접촉이 시작될 것이며 3월에는 국제사회의 중재하에 정식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4월 중순경에 최종 평화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쟁 종료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국 모두 경제적, 인적 피해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전쟁 지속의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평화 협상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평화 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일부를 잃게 되지만 대신 NATO 가입과 서방의 대규모 재건 지원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일정 부분의 영토를 확보하지만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전쟁 이후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예언이었다. 평화협정 체결 후 10년 이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경제적 협력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재개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종료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예언에 대해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했다. 저는 환상에서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비둘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기 색깔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두 민족 사이의 평화가 찾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종료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11월 초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중재 노력이 시작될 것이며, 특히 아랍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평화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12월 중순경에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크리스마스 직전의 인질 석방과 함께 사실상의 전쟁 종료가 선언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전쟁의 종료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하마스 측도 조직의 존속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쟁 종료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가자지구는 국제사회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대규모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영토와 주권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민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가 중동 전체에 미칠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는 중동의 다른 갈등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이 지역 전체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세 번째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전쟁이 전통적인 무력 충돌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저는 환상에서 거대한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했다. 그 네트워크 안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도중에 가로채지거나 변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 사이버 전쟁의 주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환상에서 저는 큰 대륙과 작은 반도를 보았습니다. 큰 대륙에서는 거대한 용이 작은 반도를 향해 불을 뿜고 있었고, 작은 반도에서는 지혜로운 거북이가 용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 환상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브랜든 빅스 자신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대륙은 중국을, 작은 반도는 한국을 상징하며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전쟁의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전쟁은 총알이나 폭탄 대신 정보와 데이터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해킹,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여론 조작 등이 주요 전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전장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각종 디지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전쟁의 지속성이다. 물리적 전쟁과 달리 사이버 전쟁은 명확한 승부나 종료점이 없습니다.
드문의 시간 365일 계속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 것이며 일반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쟁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는 이 전쟁이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 전쟁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화학 산업에서 중국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 전쟁이다. 중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며 동시에 자국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특히 오지, 육지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보 전쟁이다. 중국이 한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한국 사회의 갈등 요소들을 증폭시키려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이버 공격의 본격화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이며 정부 기관과 기업의 중요 정보를 탈취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도 자체적인 사이버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국제적 차원의 전쟁이다. 이 갈등이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끌어들이면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국이 편을 나누어 새로운 형태의 냉전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일본에서 일어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예언을 했다. 그는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이 경험한 어떤 지진과도 다른 성격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는 환상에서 일본 열도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땅의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그 틈에서 불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마치 지하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재앙의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진도는 9.0을 넘어설 것이며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진과 함께 화산 폭발이 동반되어 복합적인 재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재앙이 일어날 지역이다. 그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도쿄만 일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재앙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6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8월에서 10월 사이의 기간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재앙의 영향은 일본 국내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아시아 전체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재앙이 일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다. 큰 시련을 겪은 후 일본 국민들이 더욱 단결하게 될 것이며 재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와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한국에 대한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치 지도력의 급격한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곧 한국에서 전례 없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환상에서 한국의 최고 권력자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완전히 사라져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망이나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 은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스캔들이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는 세 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두 한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치 사상 전례 없는 연합정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명의 지도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첫 번째는 젊은 개혁가로 기술과 혁신을 통해 한국을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많은 외교관으로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전문가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처음에는 혼란과 불안이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한국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에 등장할 3명의 지도자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예언했다. 그는 이들이 전통적인 대통령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부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3명의 지도자는 각각 내정, 외교, 경제를 담당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하여 내릴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는 일종의 집단 지도체제가 될 것이며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더욱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의 변화, 일본의 재앙, 그리고 한중 하이브리드, 전쟁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이 자연재해로 약화되고 중국이 사이버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에 한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정부 시스템과 강력한 사이버 방어 능력이 다른 국가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중심의 새로운 지역 협력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이 보여주는 제3의 길이 다른 중소국가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미중 양극 체제에서 벗어난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일 것이며 이는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남북 교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 모든 변화가 2027년에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해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원년이라고 명명했다. 2027년이 되면 세계의 전쟁이 모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완전히 종료되고 한중 하이브리드 전쟁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상대적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세계의 전쟁이 종료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류는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과 현재 국제 정세의 흐름을 고려할 때 그의 경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변화의 시대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중국의 기자가 목숨 걸고 공개한 예언가 노인의 비밀. 러산의 예언가 잃어버린 시대의 비밀을 간직한 자. 중국 쓰촨성 청도에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달리면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작은 마을 하나가 나타난다. 러산이라 불리는 이곳은 행정구역조차 모호한 깊은 산속의 은밀한 정착지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 그 마을에 한 명의 기자가 도착했다. 처음엔 평범한 풍속 취재였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젊은 기자 숭고아오는 별다른 기대 없이 이 외진 마을을 찾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만나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는 중국 전역을 뒤흔들 폭탄이 될 줄은 몰랐다. 87세의 러젠청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는 자라고 불린다. 그의 집은 마을 끝자락 바위 절벽 아래 자리한 작은 토담집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 곳곳에 낡은 목책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그 목책들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는 듯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구나. 러젠청이 기자를 보자마자 말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왔어. 기자는 당황했다. 자신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노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더욱 기이한 것은 러젠청이 기자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아네. 단순한 풍속 취재가 아니야. 시간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어. 2026년이라는 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지.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춘 듯했다. 러젠청은 천천히 죽간다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수십 년간 그 목책들을 만져온 듯 능숙하게 움직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평생 동안 본 모든 흐름의 마무리며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 될 걸세. 러젠청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먼 곳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은 시간의 깊이를 담은 소리였다. 나는 말이야, 오래전부터 어떤 해를 기다려왔다네. 바로 2026년. 그 해는 기운의 절정이 닿는 시점이야. 붉은 용의 마지막 숨. 러젠청의 눈동자가 갑자기 먼 곳을 응시했다. 마치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을 보고 있는 듯했다. 2026년이 오면 중국이라는 이름의 틀이 크게 흔들린다네. 처음에는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눈에선 기쁨이 번져 나오지. 오래도록 눌렸던 것들이 풀리고 거리에는 활기가 돈다네. 그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큰 상 위에 앉고 주변엔 사람이 몰리겠지. 허나 러젠청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기자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고 전조야. 그가 눌러서 겨우 유지되던 질서가 풀리는 순간 그동안 감춰뒀던 혼란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네. 그의 손가락이 바닥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톡톡톡. 그 리듬은 마치 땅 밑에서 울려오는 진동 같았다. 도시마다 규칙이 엇갈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게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땅 전체로 번져. 기자는 이 대목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젠청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색을 드러내고 말도 규칙도 생각도 갈라지게 되지. 결국 이 나라는 한 몸이 아니라 갈라진 가지가 되어버릴 걸세. 그 순간 기자의 등에 한기가 돌았다. 러젠청의 말에는 가벼운 추측이 아닌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서술하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동쪽으로 향하는 무리들. 사람들은 길을 찾아 나서게 되지. 두려움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살아남으려는 마음은 방향을 선택하지. 러젠청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신비로운 힘을 띠고 있었다. 지도 위로만 보면 동쪽은 막혀 있지만 기운은 동쪽으로 쏠리고 있었어. 나는 분명히 봤지. 수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걸. 기자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그 동쪽이라는 건 혹시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러젠청은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그 반도의 동쪽 끝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 사람들이 넘고 또 넘고 그렇게 기세가 모여드는 곳. 그게 바로 거기였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망설이다가 나중엔 몰려들게 되지. 그리고 그 땅의 북쪽, 그동안 외면했던 그곳이 먼저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북쪽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결국 손을 내밀지. 그리고 그 손은 바로 남쪽에서 잡아주게 되지.
러젠청의 말에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곳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바람도 멈춘 듯했고 그 산속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 순간 반도가 하나로 뭉치게 되지. 나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보아왔네. 붉은 배의 침몰. 기자는 이상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휩싸인 채 다음 질문을 던졌다. 노체, 중국의 변화는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러젠청은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이야기인 듯 터공을 바라보며 한 문장 한 문장 말을 꺼냈다. 2025년 그 해를 기점으로 중국은 껍질을 벗는다네. 껍질은 겉을 보호하지만 그 안에서 자란 것들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깊어졌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네. 아주 오랫동안 누르고 눌러서 안에서 일렁이던 것을 잠재워왔지. 하지만 그 눌림은 2026년이 되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돼. 러젠청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천천히 두드렸다. 마치 그 리듬이 균열의 진동인 것처럼. 어느 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손이 바뀐다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름도 얼굴도 다르지만 사람들이 알아채는 건 빠르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멈춰 기자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환호해. 거리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오랜만에 숨이 트인다고 느끼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새 구호를 외치고 어른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말을 따라 움직이게 되지. 러젠청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 안쪽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네. 나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보았네. 북쪽 끝의 도시에서 먼저 진동이 있었고 동남쪽 해안 쪽에서는 질서가 느슨해졌지. 갈라지는 대지. 그때 기자는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러젠청의 말이 일반적인 예측이 아니라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 지역은 땅이 가라앉는 것처럼 중심을 잃더군. 그건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제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지. 러젠청은 다시 죽간다발을 만지작거렸다. 그 목책들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지도 위로는 선이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 그 금들은 점점 벌어지고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강이 되지. 기자는 이 말을 듣고 질문을 던졌다. 그럼 그게 혼란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동안 중국은 내부 통제로 잘 버텨왔는데요. 러젠청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맞아. 그동안 이 나라는 통제를 통해 움직였지. 나무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줄처럼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어. 그런데 그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기자는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줄이 사라진 나무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몰라.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방향 없는 바람에 떠밀리는 것과 같을 거야. 2026년의 봄, 갈라짐의 시작. 러젠청의 말이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 같았다. 지방마다 방식이 달라지고 말과 법이 어긋나게 돼. 어떤 지역은 예전의 규칙을 고수하고 어떤 곳은 새 체제를 밀어붙이지. 결국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 혼란은 점점 불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기자는 다시 한번 긴장하며 물었다. 노체, 그럼 언제쯤부터 그 혼란이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까? 러젠청은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다. 나는 2026년의 봄을 보았네.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고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왔지. 그때 전국 곳곳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오더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땅을 가리켰다. 우리는 이제 따로 간다.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자체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이야. 중앙에서 내려오는 명령은 점점 힘을 잃고 각 지역은 자기 방식으로 살기를 찾게 되지. 나는 그것이 체제의 해체, 아니 분열의 전조라고 본다네. 이 땅은 한 덩어리로 유지될 수가 없어. 억지로 이어붙여온 수많은 조각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흩어지는 거지.
그의 손이 공중에서 천천히 원을 그렸다. 한 조각은 북서쪽으로, 또 한 조각은 남서쪽으로. 내가 본 것은 최소한 3, 많게는 5 조각이었다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그게 몇 년 안에 현실이 될 거야. 동쪽 반도의 부상. 러젠청은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만 볼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무너짐의 끝에서 한 나라가 올라서는 걸 보았다네. 그 나라는 동쪽의 끝, 바다와 마주한 반도였지. 그의 목소리에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시작된 물결은 다시 돌아 중국을 덮게 될 것이야. 이게 내가 본 것이지. 기자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러젠청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2027년쯤 되면 중국의 여러 지역이 저마다의 기준을 만들게 되지. 그동안 하나로 묶여있던 정책, 행정, 언어 심지어 교육 방식까지 흩어져 버려. 그는 손을 내 방향으로 뻗었다. 동부해안은 바다를 향해 나가려 하고 서부 내륙은 자기만의 질서를 세우려 해. 북쪽은 방어를 고민하고 남쪽은 무역을 잇기 위해 다른 쪽과 손을 잡지. 러젠청의 눈빛이 멀어졌다. 그렇게 나라는 3, 4, 5 갈래로 나뉘게 된다네. 그걸 막을 힘은 사라진 뒤고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지. 한반도로 향하는 대이동. 나는 그때 사람들의 눈을 보았네. 러젠청이 계속 말했다. 처음엔 내가 살아야겠다는 눈이었지. 그러다 점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눈빛으로 바뀌더군. 그는 허공에서 지도를 그리는 듯한 손짓을 했다. 그러고는 하나같이 지도를 펼치기 시작했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는 비교적 안정적인가? 그때 그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동쪽, 바로 바다 건너편 반도. 그게 바로 한국이었네. 기자는 또다시 물었다. 노체, 왜 하필이면 한국입니까? 그 먼 거리를 두고도 왜 사람들은 그곳을 선택한 겁니까? 러젠청은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들이 선택한 건 그곳의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야. 그저 한 가지 이유였지. 그곳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질서와 도움이라는 기운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네. 누군가에겐 거긴 피난처였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지. 나는 보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때로는 도보로 국경을 넘고 고갯길을 넘어 한반도를 향해 몰려가는 장면을. 러젠청은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엔 수천 명이었고 곧 수십만이 되었지.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리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어.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닿을 수 있는 문은 북한 쪽이 먼저 열렸기 때문이지. 북한의 한계와 통일의 전조. 기자는 적잖이 놀랐다. 북한은 외부의 유입을 통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 말은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이었다. 북쪽은 그들을 막기 위해 애를 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네. 처음엔 제재를 하다가 나중엔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하지만 인구가 몰리면서 사회구조가 뒤틀리고 의료, 식량, 주거 모두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지. 결국 북쪽은 도움을 요청하게 돼. 그 요청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게 되지. 러젠청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 순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야. 통일은 누가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누가 밀어붙인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지. 그건 무너지는 경계 위에 서서 서로를 잡는 손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손이 서로를 붙잡는 순간을 봤지. 그 손이 이어진 그 순간부터 반도는 다른 땅이 되었네. 북도 남도 아닌 새로운 이름을 가진 하나의 나라. 새로운 질서의 탄생. 러젠청은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훨씬 더 컸어. 그것은 곧 질서였고 미래였고 동아시아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였지.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깊은 산골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향한 이유는 거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탈출이 아니라 생존을 택한 거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을 향한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 선택이 가리킨 방향은 단 하나였지. 그 흐름은 점처럼 작게 시작했지. 하지만 금세 선이 되었고 그 선은 강이 되었네. 수백 명에서 수천 명, 그리고 어느 날은 하루에도 수만 명이 국경을 넘어드는 걸 나는 보았어.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러젠청의 집 안에 있던 죽간다발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통일은 누군가 외쳐서 된 것이 아니네. 막을 수 없는 물처럼 막으면 터지고 열면 흘러가는 그 물처럼 말이야. 이것이 내가 본 모든 것이야. 2025년부터 시작되어 몇 년에 걸쳐 일어날 일들. 중국의 분열, 사람들의 이동,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러젠청이 손을 들어 말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지. 러젠청의 눈빛이 갑자기 번뜩였다. 마치 번개가 친 것처럼. 그 통일된 반도는 표면적인 두 나라가 합쳐진 것이 아니야. 그것은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이 될 거야.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곳, 과거와 미래가 조화하는 터.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물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네. 그는 마지막으로 죽간다발을 쓰다듬었다. 나의 임무는 이제 끝났어. 보아야 할 것을 모두 보았고 말해야 할 것을 모두 말했지. 이제 시간이 증명할 일만 남았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마을을 떠날 때 러젠청은 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기자의 귀에 맴돈다. 기억하게. 예언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듣는 것이야.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 후로 러젠청을 다시 만난 사람은 없다. 어떤 이들은 그가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환상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날의 녹음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고 2026년이라는 해는 곧 시작된다. 러산의 예언가가 남긴 말들이 과연 현실이 될 것인가? 시간만이 그 답을 알려줄 것이다.